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옛 조선시대 깊은 산골 마을에 바람이 솔솔 부는 한적한 동네가 있었답니다. 헌데 이 마을에선 항상 웃음과 여유가 넘쳐났다오. 다들 어려운 살림살이라는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그 사람들은 모두 남부러울 것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헌데 마을 어귀 한 허름한 초가집 하나가 눈에 띄었지요. 겉보기엔 다 똑같은 가난뱅이 집안 같았어도 그 안에서는 항상 모락모락 따뜻하고 구수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기 저 초가집, 겉보기엔 허름해도 이상하게 잘 산다 카더라. 무슨 비결이 있는지 모르겠구먼. 타지에서 와 이 마을을 거쳐가는 이들이 가끔씩 내뱉는 소리였소이다. 헌데 이런 집엔 또 하나 은서라는 예쁜 딸내미가 살고 있는 것이었소. 얼굴이 고운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마음은 더 곱다 하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했더랬지요. 그런데 이 집안 겉으론 가난뱅이처럼 살아도 어딘가 달랐던 게 사실이었지라. 은서의 아버지 최노인은 늘 딸에게 당부를 잊지 않았소이다. 은서야, 이 세상은 돈만 보고 달려드는 늑대들로 가득하단다. 은서는 이 말뜻을 다 알진 못했어도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최노인은 이런 딸을 더 엄하게 가르쳤더랬지요. 돈은 없어도 되지만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 소용없단다. 라며 은서에게 나눔과 겸손을 가르쳐왔던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그 가르침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쌀 한 대, 옷 한 벌이라도 나누며 살아왔더랬지요. 마을 아이들이 배고프면 은서가 몰래 떡을 쥐어주고 할매들이 춥다 하면 이불을 덮어주곤 했소이니다. 그런데 그게 다 어디서 난 걸까?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감히 묻진 못했지요. 은선의 집은 겉으론 허름해 보여도 아침마다 연기가 솔솔 피어오르고 저녁이면 따뜻한 국 냄새가 골목까지 퍼졌더랬지요. 마을 아이들은 은선의 집을 서성이며 오늘은 떡이 나올까 아니면 고구마가 나올까? 라며 기대에 부풀곤 했답니다. 은선은 아이들에게 춥지? 이거라도 입고 가렴. 이라며 헌 옷까지 내주었지요. 그 모습의 할매들은 은서야 네 마음이 보물이다. 라며 손을 꼭 잡아주었다오.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을에 장사꾼 윤석주가 들어왔더랬지요. 키 크고 얼굴 잘생긴 이 사내 하나는 손수레에 자파를 잔뜩 싣고 마을을 돌았답니다. 석주는 말솜씨도 좋고 웃음도 많아 마을 처녀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더랬지요. 저 양반 웃는 게 어찌 저리 곱냐? 라며 처녀들이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 은서한테 홀딱 반해버렸던 거였지요. 정자나무 아래서 은서가 물 깃는 걸 보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니까요. 은서 맑은 눈망울로 물통을 들고 서 있는데 햇살이 그녀 얼굴에 반짝였더랬습니다. 석주는 저도 모르게 다가갔던 것이었지라. 저기 낭자, 물통이 무거워 보이니 내가 도와줄까요? 고맙소만 이 정도는 나 혼자 할 수 있어. 근데 낯선 양반이 어찌 말을 걸어오나?
허허, 낯선 양반이 아니라 장사꾼 윤석주요. 이 마을에 자주 올 터이니 앞으로 자주 보게 해주시오. 그날부터 석주는 은선의 집 근처를 맴돌기 시작했답니다. 손수레 끌고 와서는 이 비단 낭자에게 딱 맞겠다 라며 농담을 던지곤 했지요. 은선은 처음엔 경계를 했소이다. 아버지의 말대로 세상엔 늑대가 많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석주의 진심 어린 눈빛과 유쾌한 말투에 점점 마음이 녹아내렸소이다. 어느 날 석주가 마을 장터에서 아이들에게 엿가락을 나눠주다 이빨에 붙은 걸 보고 은서가 피식 웃음이 났다오. 석주 오라버니, 아이들한테 엿가락 주느라 장사 망하는 거 아니요. 허허, 은서 낭자가 웃어주니 이게 장사보다 낫지. 어째 이 엿 하나 받아줄 텐가? 그렇게 두 사람은 자꾸 눈이 마주쳤다지요. 석주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은서에게 손수 만든 비녀를 내밀었답니다. 나무로 깎은 소박한 비녀였지만 석주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었더랬지요. 은서 낭자, 이 비녀 받아주시오. 내 마음이 담긴 거요. 아니 이런 걸 어찌. 그래도 고맙소이다, 석주 오라비. 은서는 그 비녀를 머리에 꽂으며 석주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 서로의 마음이 통한 순간이었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정자나무 아래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석주가 장사하며 겪은 웃긴 일들을 얘기하면 은서가 까르르 웃곤 했다오. 오라비, 그때 그 할배가 소금이랑 설탕을 헷갈려서 어찌 됐소? 그 할배, 설탕인 줄 알고 소금 넣은 떡을 먹더니 얼굴이 한참은 구겨지더라니까. 아이고, 그걸 어찌 보냈소? 내가 새 떡 챙겨드리며 달랬더랬지. 근데 은서 낭자, 내 마음은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요. 은서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두 사람은 해질 녘이면 마을 어귀를 산책하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소. 석주는 언젠가 내 손으로 집을 짓고 은서 낭자와 함께 살고 싶소. 라며 소망을 내비쳤다오. 은서는 나는 오라비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소이다. 라며 수줍게 웃었지요. 은서의 아비 최노인은 석주를 탐탁지 않아 했소이다. 저 장사꾼 돈 냄새 맡은 늑대 아니냐? 라며 눈을 부라렸지요. 그런데 은서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차마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었소. 그러던 어느 날 최노인이 석주를 불러 앉혔지요. 석주야, 우리 은서, 돈 없어도 마음만큼은 부자다. 잘 대해주거라. 예, 어르신, 염려 마십시오. 은서를 세상 누구보다도 아끼겠습니다. 목숨 걸고 약속드리오. 최노인은 석주의 눈빛을 보곤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아버지 곁에 앉아 아버지, 오라비가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라며 수줍게 속삭였지요. 최노인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해야 한다, 은서야. 라고 조용히 말했다오.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을 하게 된 것이었소이다. 그리고는 초가집 옆 작은 집에서 살림을 시작했더랬지요. 은서는 충실한 아내로 석주를 뒷바라지했답니다. 석주가 장사 다녀오면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힘들면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지요. 장마철이면 은서가 오라비 젖은 옷 얼른 갈아입으시오 라며 수건을 내주었답니다. 석주는 은서야, 네가 있어 정말 세상이 환하구나 라며 웃어주었지요. 비록 아이는 생기 않았지만 둘만의 삶은 너무도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소이다. 그런데 운명이 얄궂게도 혼인한 지 3년 만에, 그리고 장인어른이 세상을 뜬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때에 은서가 병으로 앓기 시작한 것이었소다. 마을 의원이 고개를 내저으며 이 병 고치기 어렵소이다 라 하였지요. 석주는 은서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냈답니다. 은서야, 어찌 날 두고 가려 하냐.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건지. 서방님, 걱정 마시오. 내가 없어도 서방님한테는 또 살아갈 길이 있으니까. 은서는 석주에게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오라비, 내 사랑 잊지 마시오 라고 힘겹게 속삭였답니다. 석주는 은서야, 내 평생 너만 사랑할 것이다 라며 눈물을 쏟았지요. 그렇게 은서는 석주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답니다. 석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통곡을 들으며 눈물을 훔쳤답니다. 은서의 장례는 간소했지만 마을 전체가 애도했지요. 석주는 호라비로 남아 은서를 그리며 힘겹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장사꾼으로 다시 손수레 끌며 그 마을을 돌았답니다. 헌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돈과 쌀이 궁할 때마다 누가 몰래 쌀 한 포대를 쌀인문 앞에 놓고 갔더랬지요. 시장에서 물건을 깜빡 잊고 안 샀는데 집에 돌아오면 누가 채워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석주는 처음엔 어리둥절했지요. 또 어느 날엔 허름한 신발이 부서져 장사를 못 갈 판이었는데 새벽녘 문 앞에 새 집신이 놓여 있었다오. 이게 뭐요? 내가 쌀을 산 적도 집신을 산 적도 없는데 누가 이런 선심을 베풀었나? 석주는 고개를 갸웃하기만 하는 것이었소이다. 이런 일이 몇 달이나 이어졌지요. 겨울이 와서 땔감이 떨어졌을 때에도 문 앞에 장작이 쌓여 있었더랬지요. 배고픈 날엔 누가 떡 한 덩이를 놓고 간 것이었소이다. 석주는 점점 의심이 커졌더랬지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야? 라며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상한 소리만 하는 것이었소. 죄노인 집안, 겉으로 가난해 보여도 뭔가 있었다니까. 돈 없어 보이는데 늘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다고. 그러게. 은서가 죽기 전에 뭐라 했던가?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더라니. 허허, 그 집안 선조 때부터 무슨 보물을 숨겨놨다는 소문이 있었더랬지. 근데 그게 뭔진
아무도 모른다니까. 석주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답니다. 은서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오르는 것이었지요. 서방님, 내가 없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집안도 그렇고 서방님한테는 또 살아갈 길이 있으니까는. 그땐 그저 위로인 줄 알았지만 이제야 그 말뜻을 조금은 알 것 같은 것이었소. 은서가 죽어서도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말이요. 하지만 도무지 이 상황은 믿기지가 않는 것이었소이다. 그래서 그는 은서의 비밀을 더 파헤쳐보기로 결심을 했더랬지요. 이에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 소문난 장로 박노인을 찾아간 석주였소이다. 박노인은 마을 어귀에서 담배를 피우며 느긋하게 앉아 있었지요. 어르신, 은서한테는 어떤 비밀이 있었던 겁니까? 제게 왜 뭔지 모를 도움이 계속되는 건지 싶어서 말이 왜다. 그러자 박노인은 글쎄 올시다. 내 아는 한에서는 자신의 유품을 잘 지켜달라 말했던 것 같더니만은 어째 남편인 당신한테도 당부를 하지 않았소이까? 그것으로 뭔가 알아낼 수도 있을 것을. 석주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답니다. 은서가 유품을 잘 봐달라 얘긴 했었건만은 그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다니. 그는 일단 집으로 돌아와 은서의 유품을 살폈더랬지요. 그 낡은 괴짝 속에서 은서가 준 비녀를 꺼내봤답니다. 손때 묻은 그 비녀, 헌데 그 밑엔 아주 작은 글씨 하나가 새겨져 있는 것이었소. 산 너머 세 번째 소나무 아래. 석주는 또다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소이다. 그는 달빛 아래 쉬지 않고 산으로 내달렸더랬지요. 산길은 어둡고 바람이 을씨년스러웠지만 은서를 생각하니 겁이 나지 않는 것이었소이다. 그리고는 산을 내려가는 대로 바로 보이는 소나무의 세 번째 아래를 파보니 아니 웬 나무 상자 하나가 나오는 것이었소이다. 그 안에는 커다란 금 한 덩이와 웬 열쇠 하나, 그리고 은서의 편지가 들어있었다오. 서방님, 제가 없어도 외로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우리 집안의 비밀을 이제서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소이다. 우리 집은 대대로 귀한 보물을 선조 때부터 숨겨왔소. 그래서 서방님이 어려울 때마다 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보물들로 조치를 해놓았던 것이 외다. 서방님을 오래오래 지켜봐달라는 제 부탁이 곳곳에 잘 통했을 것이기에. 헌데 이 보물들은 함부로 쓰면 화가 된다오. 꼭 필요한 때에만 마음이 올바른 이들과 나누라. 저 또한 교육을 받아왔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서방님, 부디 몸조심하시고 마을 이장인 박노인을 찾아가 보십시오. 서방님을 사랑하는 은서가. 석주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소. 은서의 사랑이 이렇게 깊었을 줄이야. 그제서야 더욱 깨달은 석주였던 것이었지요. 헌데 열쇠는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박노인을 또 만나보라는 것인지 더욱 궁금해지기만 하는 것이었소이다. 이에 그는 그것들을 품에 안고 마을로 내려왔더랬지요. 헌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소이다. 다음 날 석주가 그 큰 열쇠를 들고 박노인을 찾았더랬지요. 박노인은 곧 그 열쇠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아니 석주, 그건 진짜 보물을 여는 열쇠라네. 근데 어찌 이걸 당신이? 그게 무슨 소립니까? 은서가 어르신한테도 알려줬단 말이요. 그렇소이다. 그럼 얼른 잠깐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더니만 박노인이 데려간 곳은 마을의 가장 외진 곳에 있는 한 허름한 창고였소. 그리고 그 안으로 발을 들이자 아니 웬걸 이중으로 되어 있는 문을 열자 그 안에 글쎄 온갖 식량이 쌓여 있는 것이었소이다. 이것들은 전부 은서님이 마련을 해 주신 거라네. 여길 때마다 몰래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비밀리에 장정들을 시켜 이 곳간을 이대로 유지시킨 것이었지. 알 사람만 알아야 할 비밀로 10수년째 이 마을은 이걸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네. 아니 내 아내 은서가 어찌? 그런 그때 박노인은 곧 커다란 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소이다. 이 함은 부서지지도 않고 절대 열리지가 않는 함이었다네. 헌데 이것만큼은 2개의 열쇠가 있어야 열리는 상황이었더랬지. 근데 그러면서 꺼내놓는 것은 바로 석주가 갖고 있는 열쇠와 아주 똑같이 생긴 열쇠였더랬지요. 석주는 머리가 핑 돌았답니다. 그리고는 그 열쇠로 함께 그 커다란 함을 여는 그들이었지요. 정말이지 뭐가 나올까? 숨을 죽인 채 그것을 열어보는 것이었소이다. 헌데 아니 이것은 뭔가 가득 들었을 것만 같던 그 무거운 함 속엔 다름 아닌 오래된 족자 하나와 매끈하고 흰 조약돌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었소이다. 놀란 이들은 곧 그 족자를 펼쳐보는 것이었지요. 그 안에는 글쎄 어딘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지도가 그려져 있는 것이었소이다. 이제 남편 석주는 은서의 비밀을 완전히 풀 수 있을 것만 같은 것이었어요. 이에 그들은 박노인과 함께 그 지도에 그려진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산속 깊은 동굴, 거대한 돌문이 있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그 굳게 닫힌 돌문을 여는 것이 문제였소이다. 헌데 이때 분명 그 조약돌이 필요할 듯한데 이에 그들이 갖고 온 그 함에서 나온 조약돌을 어찌해야 할지 만지작대고만 있던 석주가 순간 그 돌문에다 갖다 대자 아니 이럴 수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커다란 돌문이 덜컹 열리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안을 들여다보자 그곳엔 금은 보화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오. 금덩이, 은덩이, 그리고 온갖 비단들이 반짝이고 있었소이다. 그런데 그 옆에는 은서의 또 다른 편지가 놓여 있었지요. 서방님, 이 보물은 마을의 생명줄이랍니다. 저희 집안은 오랫동안 이 유산을 물려받고 있었소이다. 그러면서도 목숨처럼 이 보물들을 비밀로 지켜낸 것이었지요. 이런 사실이 어딘가에라도 새나가게 되면 온갖 탐욕이 난무했을 터 지금껏 이것들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 뻔하지 않았겠소이까.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서방님이 이걸 지키내며 마을을 돌봐주길 바라오. 그럼 나도 저승에서 편히 웃을 수 있을 것 같소이다. 그럼 서방님,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그저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런 은서의 편지를 읽어내려간 석주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답니다.
은서의 사랑이 저승에서까지도 자신을 지켜주고 이 마을 지켰다는 걸 그제서야 온몸으로 깨달았던 것이었지요. 박노인도 큰 감동을 받은 터 그 편지의 내용대로 석주를 도와 그 보물들을 잘 지켜갔소이다. 그런데 얼마 후 마을에 아주 큰 일이 터져버린 것이었소. 홍수가 마을을 휩쓸어서는 온 논밭이 쑥대밭이 되었다지요.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할배 할매들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아주 순식간에 온 곳간이 말라버린 것이었지요. 이에 석주는 은서의 말을 되새겼다오. 꼭 필요한 때에만 마음이 바른 이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요. 이런 은서의 편지를 매일 되새기고 있던 석주는 박 어르신, 이 보물로 마을 사람들 빨리 구하십시다. 은서의 바램대로 이 보물들을 좀 한꺼번에 써야겠소이다. 이에 흔쾌히 동의하는 박노인이었지요. 그리고 이들은 그 보물을 다량으로 꺼내 쌀과 씨앗을 사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마을 장터에는 쌀 포대가 쌓이고 이들은 떡을 먹으며 한참을 웃었더랬지요. 할배 할매들은 석주를 붙잡고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은서의 남편 석주가 우리를 살렸다 라며 마을 전체가 잔치를 벌였다지요. 석주는 이 와중에도 은서의 비녀를 꺼내 꼭 쥐었답니다. 외로울 때마다 그 비녀를 만지며 은서를 떠올렸던 것이었지요. 윤석주, 그 사내가 은서의 유산으로 마을을 구했더랬지. 인생이란 사랑과 나눔으로 외로움을 이기는 거였어. 그러게 말이요. 은서가 저승에서까지 석주를 지켜주는데 우리 살아있는 이들은 더 돕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소. 이렇게 마을은 웃음과 눈물로 가득 차올랐다오. 그리고 아주 오래오래 풍족한 마을 사람들의 행복이 그곳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외롭거나 힘겨운 분들 모두 이 이야기로 마음을 달랠 수 있었으면 좋겠소이다. 사랑은 저 먼 저승에서도 이어지고 나눔은 외로움을 한가득 채워주는 것이라오. 그러니 이처럼 은서의 유산만큼이나 더 소중한 나눔의 지혜를 우리 모두 터득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럼 눈물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며 절로 나오는 행복한 미소와 함께 또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소이다. 그럼 오늘도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